네, 저희가 어디 와 있죠? 알로하 비치 보홀, 네, 필리핀 보홀에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영패션의 이영찬입니다. 우리가 지금 일단 그 워크숍을 왔잖아요. 오늘 아침에 이제 수영을 하고 오고, 그래서 제가 여기가 좀 이렇게 탔어요. 수경을 쓰고 했더니 여기 안경 밑에 다 딱 떨어져. 제가 선글라스 쓰고 있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 이렇게 여기만 까맣니다. 필리핀이라는 나라에 우리가 왔잖아요. 네, 그리고 저도 이제 동남아를 여러 군데 다녀봤어요. 뭐 태국, 그리고 뭐 베트남, 말레이시아, 뭐 필리핀.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거는 우리나라 약간 1980년대, 90년대 그때 어떤 환경들이지만 굉장히 좀 역동적이고 젊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필리핀까지 와서 우리가 패션과 관련해서 혹시 떠오르는 거 있어요? 필리핀 패션? 전혀 모르겠어요. 떠오르는 게 없어요. 감이 좀 안 돼. 우리 어제 공연을 봤잖아. 근데 공연을 봤을 때 그 전통 의상을 막 입고 나왔던 거 기억하죠? 거기 보면 이제 전통 의상도 있고 필리핀 특유의 어떤 그 의상의 느낌들이 있는데, 필리핀 출신의 패션 디자이너가 누가 있을까? 좀 이렇게 서치를 해보고 그분들 중에서 한 분을 좀 선택을 해서 오늘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인물은 바로 마이클 싱코라는 분이에요. 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마이클 싱코? 전혀 모르겠어요. 네, 저도 진짜 이름만 들어봤고, 왜 들어봤을까 싶었더니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의 드레스를 만들었던 사람이더라고요. 자, 마이클 싱코는 필리핀 그 사마르 섬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그 시기에는 그 동네에 전기도 안 들어왔다고 합니다. 거의 선풍기도 없고 이런 그 납부된 생활을 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 흑백 TV에서 헐리우드 영화를 봤다고 해요. My dream of becoming a fashion designer started when I watched the movie My Fair Lady of Audrey Hepburn, and from that moment I know that I want to be a fashion designer. 이제 마이클 싱코가 이제 대학을 지나가게 되는데, 대학 뭐 전공했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패션 브랜드 몇 개 좀 찍어봤잖아. 디자이너들의 어떤 공통된 되게 특징이 좀 있었어. 자, 정욱준 디자이너가 전공했던 게 뭡니까? 미술. 미술. 저희가 했던 브랜드들 중에서 이제 한 절반 정도는 미술 전공자가 좀 많았던 것 같고, 그러니까 패션 전공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미술 전공을 하는 사람이 좀 많은 것 같고요. 결국 미술에 대한 감각이 이 패션으로 많이 이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학교에서 미술을 전공을 했고, 이분이 이제 마닐라로 넘어가서 슬림스 패션 학교라는 곳에서 이제 패션에 대한 이제 기초적인 지식을 쌓게 되고, 이후에 이제 런던으로 넘어가서 센트럴 세인트 마틴이라는 곳에서 이제 패션을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1997년에 영국에서 이제 공부를 마치고 되게 특이하게 중동으로 넘어가요. 왕실에서 이제 다니는 그 고객들의 드레스를 맞추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본인이 이제 하고 싶었던 그 드레스를 만드는 그 과정들을 하게 되죠. 이제 처음에 되게 긴장을 많이 했다고 하죠. 왜냐면 왕실 고객이니까 이거 우리 일반 사람들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그 왕실 고객들을 드레스를 이제 맡기 시작하면서 이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점점 이제 손님들이 많아졌다고 해요. 이렇게 중동에서 이제 활약을 하다가 이 드레스가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왜냐면은 보통 이제 학연, 지연, 혈연, 그쵸? 이 상류층들도 네트워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왕실 사람들이 이제 입다가 너무 예쁘니까 소문이 좀 났겠죠. 이게 어디까지 넘어가느냐? 헐리우드까지 넘어가게 돼요. 이 헐리우드 스타들이 자신의 드레스를 만들어달라. 헐리우드 스타들이 드레스를 입는 거 어디서 입어요? 시상식, 그렇죠. 아카데미나 뭐 이런 시상식에서 입잖아요. 2013년에 골든글로브 시상식에 배우 소피아 베르가라, 이 사람이 그 블랙비즈 싱코의 드레스를 입고 이게 엄청난 화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드레스를 계기로 이 마이클 싱코가 한번 그 네임밸류를 확 올리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해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브리트니 스피어스, 그리고 레이디 가가. 레이디 가가가 입었다라는 것도 특이한 드레스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니퍼 로페즈, 뭐 이런 되게 우리만 이름만 들어도 알고 있는 헐리우드의 유명한 배우들과 가수들이 싱코의 옷을 입었다라는 거, 굉장히 뭐 엄청난 디자이너라고 볼 수 있죠. 특히 전설적 슈퍼모델 누구야? 네, 한예진 정답. 자, 나오미 캠벨, 물론 좀 오래된 모델이긴 해요. 또 타이라 뱅크스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자, 이분들이 이제 전설적 슈퍼모델들이 이제 있기 시작하면서 또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타이라 뱅크스가 그 쇼를 진행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여기에 필리핀 디자이너 최초로 출연을 합니다. 그때부터 글로벌한 그 명성을 얻게 되는 그런 또 계기가 됐다고 알려져 있어요. 네, 이 마이클 싱코의 그 인터뷰나 뭐 기사를 이렇게 찾아보면은 본인을 소개할 때 꿈꾸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Anything in this world is possible. You believe that you can make all your dreams come true if you work hard, then dreams will happen. To dream your impalpable dream. 그 어린 시절의 어떤 꿈과 영감이
그 드레스 디자인에 있어서 굉장히 뭐랄까 섬세한 뭐 디테일 그리고 되게 눈부신 장식으로 되게 구현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뭔가 굉장히 이제 블링블링하고 화려한 이런 스타일의 정수를 보여주는데 그러면서도 본인만의 스타일을 확고하게 가져가는 어떤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국가를 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지만 어떤 동남아라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할 거고 글로벌이라는 시장에서 봤을 때 필리핀 출신이라는 게 단점이 되진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오히려 그 정체성을 본인한테는 더 굳건하게 만들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매년 열리는 필리핀 패션워크에 꼭 참석을 하더라고. 네, 거기서 본인만의 최신 컬렉션을 선보이고 고객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그런 활동들을 또 하고 있고요. 이런 말을 했다고요. 내가 여기서 시작했기 때문에 필리핀이 시작했기 때문에 내 작품을 필리핀에서 꼭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이 필리핀에 사는 패션이고요. 그래서 참석하는 거다. 이런 얘기들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애국심도 많은 그런 디자이너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컬렉션에서 이제 필리핀산 피냐, 특히 이제 파인애플 섬유로 만든 그 옷들도 선보이고 했죠. 필리핀의 어떤 자긍심이 좀 드러나는 신코의 행보라고 볼 수 좀 느껴지나요? 제가 원래 1화를 준지로 한 이유는 준지의 디자이너 정욱진 디자이너가 한국인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아마 필리핀 사람들에게는 이 신코라는 디자이너가 굉장히 자부심이 있을 거예요. 저희가 우리 졸리비 갔었죠. 졸리비가 이제 필리핀 기업이잖아요. 작년 8월 한국 기업인 컴포즈 커피를 인수했잖아. 4,300억 정도에 인수했다고 하는데 필리핀 내부에서 되게 반향이 컸대. 왜냐면 우리나라 기업이 한국 기업을 인수했다. 약간 이런 자부심이 되게 컸다고 하더라고요. 이 마이클 신코라는 사람도 굉장히 필리핀 사람들에게는 큰 자부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행을 왔지만 우리가 워크숍을 왔지만 이런 콘텐츠를 찍는 것도 사실 이 필리핀 사람들에 대한 리스펙과 존중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때요? 좀 신코의 이야기 재밌었나요? 저도 이번에 좀 마이클 신코에 대해 좀 많이 알게 됐는데 이 드레스가 진짜 예술로 예쁩니다. 물론 우리가 입어볼 일은 없겠지만 입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시상식에 보는 것만으로도 눈이 즐거운 어떤 그런 드레스인 것 같아요. 자, 결론을 좀 지어보려고 하는데 이 필리핀 와서 느꼈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 아마 느꼈을 것 같은데 필리핀 패션의 강점은 저 이걸 것 같아요. 일단은 굉장히 풍부한 문화유산이 있다라는 거. 두 번째는 이분들 굉장히 장인정신이 특출나다. 저 머리에 이렇게 딸 때 또 보면은 손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곳곳에 깔려있다. 장인정신이. 그죠? 그리고 아까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동남아 특유의 젊은 인구들이 많다는 것과 굉장히 이제 활동적인 어떤 그 인구가 많다라는 부분들이 아마 패션으로서도 필리핀이 가진 강점이 아닐까, 앞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특히 이제 SNS가 발달하면서 예전보다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신진 디자이너들이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저희가 지금 7분 브랜딩에서도 이제 다뤘지만 프라이탁처럼 또 지속 가능한 업사이클링 이런 제품들로 활용한 어떤 패션의 그 흐름들도 굉장히 좀 중요한 건데, 이 필리핀에서는 특별히 이제 천연 염색이나 전통 수공예나 이렇게 천연 염료, 천연 또 그 섬유들이 많이 나오는 또 지역이기도 하잖아요. 이걸 통한 또 새로운 아이템들에 대한 개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글로벌로 많이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마지막 날, 워크숍 마지막 날, 그치? 벌써 마지막 날. 내일 저희가 귀국을 합니다. 마지막 날 이렇게 알로나 비치를 바라보면서 콘텐츠 촬영했는데 어떻게 좀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마이클 신코라는 사람도 알게 되셨을 것 같고, 필리핀의 어떤 패션 산업들도 한번 가볍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마무리 뭐라고 해야 되지? 당신의 눈에 건배? 네, 여러분, 저희가 준비한 그 보올 브이로그도 있습니다. 보올에서 어떻게 입으면 좋을지, 4월 보올이 어떤지 준비해 놓은 것도 있으니까 이 추가 영상도 참고해 주시고, 보올 많이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한국 같습니다. 한글도 많이 보이고, 또 의외로 자연이 너무 잘 지켜져 있어요. 여기는 카지노도 없고 이렇게 또 유흥시설이 없다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보올 많이 오시고 필리핀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콘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알로나 비치로 빠져보시죠. 안녕. 이거 아니지. 영 패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오케이. 다시 할게요. 지금까지 영 패션이었습니다.